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유영주입니다. 근시성 황반변성의 치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고도근시는 보통 -6디옵터 미만 26mm 이상의 안축장을 가지고 있으며 백내장, 녹내장이 잘 동반되고 주변부 망막 열공으로 인한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황반원공이나 스키시스, 훅포도종과 같은 황반변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근시성 황반변성이 시력저하 환자의 12%가량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안축장의 길이가 29.18인 근시안에서 보이는 황반부의 코리오레티널 아트로피이며 아래 사진은 비스캔과 OCT에서 보이는 훅포도종입니다. 근시성 황반변성은 표와 같이 안저변화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지만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안티-VEGF를 쓰는 경우와 황반원공이나 스키시스와 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근시성 신생혈관과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폭스스팟은 맥락막 출혈이나 신생혈관과 관련이 있으며 안저 사진에서 황반부에 검은색 피그멘테이션이 보이며 OCT에서는 경계가 명확하게 망막 아래로 융기되어 있는 병변입니다. 라커크랙 역시 근시성 황반변성에서 자주 보이는 병변이며 이 케이스와 같이 나중에 출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OCT에서 보이는 소량의 출혈은 이후 저절로 흡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CMV 케이스로 안저 사진에서 출혈과 회백색의 멤브레인이 관찰되며 FAG와 OCT에서 명확한 신생혈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내원 당시 시력은 0.6이었으며 이후 재발을 반복하여 시력도 떨어지고 스키시스와 포비알 디태치가 동반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으나 안티-VEGF 치료를 하면 시력과 OCT 모양이 안정되었습니다. 근시성 신생혈관의 치료를 정리하면 라커크랙과 동반된 출혈은 FAG와 OCT가 언더라인 CMV의 유무를 감별하기 위해 유용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미 안티-VEGF의 치료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므로 현재는 근시성 신생혈관에서는 싱글 인젝션 뒤에 정기적인 OCT 팔로업으로 추가 주사를 시행하는 레지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돔 쉐입드 마큘라입니다. 마큘라가 안쪽으로 볼록하게 융기되어 있는 형태의 근시 변화이며 안저를 볼 때는 모르지만 OCT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시 환자의 10 내지 14%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융기되는 높이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SRF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커싱 할 때의 보상작용으로 인한 비대칭적인 안구의 성장을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자 45세 고도근시 환자로 우한의 시력은 0.2, 좌한의 시력은 0.1이었습니다. 안저 사진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양안 모두 OCT에서 중심부가 융기되어 있었으며 SRF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좌안은 FAG ICD 사진에서 경미한 과형광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 당시 FAG에서 과형광 부위가 관찰되고 양안의 시력이 안 좋아 아바스틴 치료를 1년 동안 우한에 3번, 좌안에 4번 시행하였습니다. 시력은 0.4, 0.3으로 호전된 듯하나 SRF는 치료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였으며 이후 4년 동안 OCT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시력은 백내장 수술 후에 0.7, 0.5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남자 38세 환자로 마찬가지로 OCT에서 경미한 SRF를 동반한 융기되어 있는 황반부가 관찰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과 관찰 동안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SRF가 증가하기도 하면서 오래된 CSC처럼 침착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력은 초기에 0.9에서 0.5로 감소하였으나 비교적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돔 쉐이프드 마큘라 치료는 CSC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식인 PDT, 서브스레스홀드 레이저 트리트먼트, 스피로노락톤 등이 시도되어 일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반면에 옵저베이션 하는 것에 비해 치료 효과가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하여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황반원공과 포베오스키시스입니다. 고도근시에서 탄젠셜 트랙션과 인버스 트랙션에 의해 발생하며 고도근시의 황반원공은 잘 아시다시피 클로저 레이트가 보통의 황반원공에 비해 낮으며 특히 안축장이 30 이상인 경우는 더 어렵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자 57세 환자로 안축장은 우한 30, 좌한 30이었으며 양안 모두 망막박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우한에 황반원공이 발견되어 비트렉토미, 아일랜 필링을 시행하였으며 1년 뒤에 우한의 홀 클로저는 잘 되었으나 좌안에 미세한 황반원공이 생기고 환자분 비주얼 심톰을 호소하여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4개월 뒤 다시 홀이 오픈되었고 이후 망막박리까지 생겼습니다. 마지막 수술에서 커진 원공 주변으로 망막 점막이 생겨 트리암시놀론 염색 후 멤브레인 필링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오른쪽 동영상은 에어 익스체인지 후 자가혈청을 원공 부위로 몇 방울 떨어뜨린 후 실리콘 기름 충전 후 마무리했습니다. 아일랜 플랩이나 자가혈청 등을 이용한 수술을 여러 번 시행하였고 현재 실리콘 기름을 주입한 상태이나 아직 망막은 유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28세 환자로 안축장이 무려 40일이 넘었으며 동반된 사시, 녹내장 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와 망막 검진을 하던 중 시력이 0.06으로 떨어져 안저를 보니 망막박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황반원공은 없고 주변부 망막이 깨끗하지 않아 1차 수술로 먼저 스클레라 인서클링과 아래쪽에 에드버클링을 하고 한 달 정도 보았으나 역시나 망막이 붓지 않아 결국 비트렉토미, 렌젝토미를 하고 실리콘 기름을 넣었습니다. 수술 중에 10cc 실리콘 기름이 2개가 사용되었습니다. 6개월 뒤 실리콘 기름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고 나니 시력도 0.5로 호전되어 만족하고 지내던 중 황반부에 견인이 생기면서 결국 황반원공이 생겼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시력은 유지되고 환자도 약간의 비주얼 심톰이 있었으나 큰 불편감 호소는 없었습니다. 또한 안축장이 길어서 아일랜 필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또다시 망막박리가 생길까봐 수술을 안 하고 보다가 3년 정도 지나니 결국 황반원공이 커지고 포베알 디태치도 생겨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OCT에서 보이는 멤브레인을 제거할 수 있길 바라면서 수술을 하였고 RCG 다이스테이닝을 하였는데 역시나 안축장이 길어서 포셉이 잘 닿지도 않고 초점도 안 맞아서 괜히 이러다가 트라우마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멤브레인이 잡히면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의 시도는 하지 않고 바로 가스템포네이드 후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팔로업 사진으로 아직 가스는 다 안 빠졌고 다행히 홀 클로저는 되어 있으며 시력은 0.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케이스에서 경험했듯이 고도근시 환자에서는 황반원공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를 듯합니다. 황반원공의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 단독으로는 홀 클로저가 12.5%, 아일랜 필링만 한 경우에는 스키시스가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78%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일랜 플랩을 이용해서 성공률을 100% 가까이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비교 논문에서 아일랜 필링 단독이 50%가 안 되는 것에 비해서 플랩을 같이 한 경우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고도근시 황반원공 치료에서 아일랜 플랩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포베오스키시스 케이스입니다. 양안 모두 스키시스가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저하는 포베알 디태치가 동반되어 있어 유리체 절제술, 아일렌 필링, 가스 주입하였으며 수술 후 호전되었습니다. 우한의 경우 시력은 유지되었으나 약 4년간의 경과 관찰 도중에 스키시스 심해지고 라멜라 홀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서 역시 아일렌 필링, 가스 주입 포함한 수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양안 모두 OCT 모양이나 시력 둘 다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42세로 안축장은 32.28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하던 도중 2016년에 스키시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반원공이 생겼으며 시력이 0.2로 유지되던 도중에 포베알 디태치가 생기면서 시력이 0.06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황반원공에 의한 망막박리가 생겨 수술을 2차례 하였습니다. 현재 실리콘 기름을 주입하였으며 망막은 유착되었으나 홀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시성 포베오스키시스의 수술은 타이밍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키시스의 69%는 경과 관찰 도중에 시력이 저하되고 31%에서 3년 뒤에 황반 원공이 생긴다는 보고에서처럼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스키시스의 경우는 수술로 인해 시력 저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부학적으로 스키시스가 점점 심해져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포베알 디태치가 동반되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리뷰 저널을 보면 아일렌 필링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 해부학적 결과는 좋으나 시력 결과나 합병증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하며 가스템포네이드의 경우는 오히려 컴플리케이션이 유의하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마큘라 버클링을 같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시성 황반변성의 수술에서는 수술 시기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케이스들처럼 빠른 수술을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아진 경우도 있었고 오랫동안 경과 관찰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수술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메타몰포시아나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진행될 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축장이 32 이상으로 길면 수술 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일렌 필링은 포베오스키시스의 경우에는 티슈 데미지로 인한 황반원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축장이 긴 마큘라 홀의 경우에는 인버티드 아일렌 플랩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마이오피 RD의 경우에는 망막이 유착된 뒤에도 종종 황반 원공이 생기므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